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오늘은 월간조선의 아톰기자 겸 일본어로 이케맨. 저는 이케맨이 지난 방송에서 얼굴 변자라고 했더니 제 무식을 또 어떤 분이 그 MAN 영어로 맨이다 가르쳐 주셔갖고 여성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조성호 기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KBS 고위직 인사에 청와대 실세가 개입했다는 설이 KBS 내부에서 제기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날 내부 게시판에 그 어떤 인사냐면은 청주 지방 총국장입니다. KBS의 지방 총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원래 임명됐던 사람이 이강현 총국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별다른 문제 없이 4개월 만에 좌천이 되고 거기에 유용이라는 사람, 현직에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면서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다 해서 KBS가 그 노조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왜 특이한 인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유용 총국장은 평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지방 총국장으로 간 거는 평기자 출신으로는 거의 최초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총국장은 KBS 본사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본사에서 임명을 하는 경우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쭉 청주에서만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서 서울 본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총국장이 임명이 됐느냐 이거는 뒤에 뭔가 배경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 게시판을 보고서는 조금 KBS 내부 인사들한테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만 나왔던 인물이 청와대 고위 인사 A씨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청주 출신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A씨가 청주 연상이 되는 분들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청주 출신이면 나도 대충 누군지 알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유용 총국장과 그 다음에 이 A씨, 청와대 실세 A씨에 대해서 어떤 KBS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 A씨가 이 유용 총국장이 평기자 시절에 A씨를 상대로 취재원을 삼아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씨가 청주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용 총국장이 굉장히 이 A씨와 그 다음에 그 측근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복수의 관계자들이 증언을 해줬습니다.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도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청주고등학교, 대학교는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토박이입니다. 청주에. 그러면 유용 총국장도 청주고 청주대 나왔고 청와대 여권 실세도 청주고 청주대 나왔으면 한 5분이면 하나 되겠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청와대가 왜 이런 데 자꾸 개입할까요? 근데 지금 KBS 인사 이건 확인이 아직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이호성 위원장이 얼마 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임자로 지금 거명되는 사람 중에 표모라고 하는 그 시사인의 지금 발행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청주 출신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2배수인가 3배수 정도에 지금 들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유용 총국장이 청주방송국 보도국장 시절에 이른바 셀프 수사 이게 또 뭐죠? 이게 자질 논란이 이제 불거진 겁니다. 이 사람이 유용 총국장이 보도국장 시절에 보통 이제 우수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 제작 담당 기자나 아니면 PD들한테 이제 상신을 해서 올리는 게 대부분인데 이 증언을 해준 사람 관계자에 따르면은 KBS 관계자에 따르면은 본인이 보도국장이 자신의 이름을 올려서 상신을 해가지고 사내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원래 기자 사회에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선배와 후배가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특종을 하면 보통 이제 선배들은 후배에게 공을 돌리고 후배는 또 이제 선배의 그런 배려에 감사해야 하고 원래 그렇게 이제 됐는데 특히나 보도국장이라면은 올라간 만큼 올라간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상 하나 타겠다고 했으니까 내부에서 불만이 많겠죠. 저도 당했어요. 조선일보 시절에.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보도하는데요. 제가 전국 다니면서 다 취재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외국인들 상대로 못하는 영어로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가위로 고기를 이렇게 앞뒤로 돌리고 자르는 역할까지 하고 설명할 때가 되면 가위를 들고 해갖고 외국인들한테는 가위가 이제 흉기처럼 됐는데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놀랍다 이런 류의 기사를 6회 시리즈를 일면토에 했는데 선배라는 놈이
지 이름만 두고 제 이름을 싹 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뒤에라도 이름을 하나 붙여야지, 당신은 기사 그냥 손본 거밖에 없고 현장은 내가 다 다녔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그런 줄도 몰랐다. 그게 말이 되나? 신문에 나오는데 아유, 제 그 인간의 비리에 대해서 나중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소상하게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3번 정도 누구한테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그러면 아무리 선배라도 저는 선배 치고 말해요. 그 인간하고 지하철에서 자주 만나는데 저는 뭐 고개도 안 돌려요. 이거 좀 다른 얘기했네. 그 다음에 이게 또 무슨 좌천되는, 이강현 국장이 좌천되는 일에도 뭐가 저 사연이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유용 총국장의 전임자, 네. 유용 총국장을 밀려한 이강현 전 청주지방 총국장은 네. KBS의 자회사인 아트비전, 네. 이제 무대 디자인이나 컴퓨터 네. 그래픽 담당하는 이제 자회사인데 네. 여기에 부사장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부사장이라는, 아트비전의 부사장이라는 거는 창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2억 5천이라는 얘기. 예, 그 노조가 이 연간 최소 2억 5천만 원이라는 부사장직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는데도 사측은 이 인사를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월급 많네. 2억 5천이야? 야, 내 거의 한 6배쯤 되네, 6배. 아유, 진짜. 갑자기 욕 나올라 그러네, 이거. 그 다음에 김상근 이사장이 지금 청와대의 핵심 실세 A씨와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네. 김상근 KBS 이사장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계열 기독교계의 거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KBS 이사장인데, 그 문제가 된, 지금 지목된 청와대 실세 A씨가 김상근 씨가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에 출석을 했던 아주 긴밀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노조 일각에서는 이 A씨가 김상근 이사장을 통해서 이 유용 총국장을 추천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2012년 5월 17일자에 또 이런 기사를 쓴 적도 있는데. 예, 이것도 뭐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명이 나오니까는 이 제 기사를 보시고 지금 뉴스룸에 올라와 있는 요 관련된 기사를 보시고 뭐 구글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누군지는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방송 외압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KBS 내부는 이 현재 불거지고 있는 윤도환 수석, 태양광 문제로 해가지고 윤도환 수석이 이제 KBS의 재방송 불방을 압력을 넣었다고 해서 노조가 지금 고발을 하는 상태인데 그 윗선에도 이 A씨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뿌리, 지금 방송 외압에 있는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다 A씨가 거기에 겹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공식으로 이제 성명을 만들어서 아마 배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전쯤 됐나? 저 이제 KBS에 이제 부국장을 지내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평기자로 강등이 되고, 하여튼 제 친한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뭐 저녁이나 먹자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왔길래 했더니 제가 얼굴만 보면 알바는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제 후배들이던데, 야, 지금 KBS 내부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무슨 홍위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무슨 인민재판식으로 과거 정권에서 예를 들어 요직에 있던 사람들 매주 불러갖고 무슨 자술서 쓰게 하고. 근데 MBC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나운서 사태도 있어. 그런데 KBS의 태양광 보도가 청와대에 반발을 산 이유가 뭡니까? 이제 윤도환 수석이 그 외압을 한 그 윗선에 A씨가 있다고 지목을 하는 그 이유가, 노조에서 제기하는 이유가 이 A씨가 바로 이 태양광의 아버지, 태양광의 전도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이것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A씨라는 사람은 그 2010년에 이미 독도에 태양광 발전소가 그때 세워졌는데 여기서 관련위원회 고문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충북 7개 시군이 태양광 산업특구에 지정됐을 때에도 본인의 공이 컸다는 식으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는 당연히 A씨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합리적인 의구심,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의구심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자기 셀프 지금 홍보한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이 정권 끝나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들어올 거예요. 요런 자료들이 다 모이면, 여러분 알다시피 태양광이라는 게 산림 훼손의 최대
거죠. 그다음에 지금 뭐 허인회라는 옛날에 삼민투 위원장 출신이 거기서 뭐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른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태양광 설치한다고 살림을 다 깎아버려갖고 뭐 홍수나 장마 때면 완전히 뭐 절개지가 붕괴되고 네. 이건 분명히 이 정권 후에 그 게이트로 번진다고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윤도환 수석과 이 KBS 간판 붙었던 그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이 KBS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 뭐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태양광 복마전이라고 하는 걸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이게 청와대에 반발을 산 겁니다. 근데 여기 뭐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그 KBS 제작진 그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여의도에 있는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가다가 거기에 그 사무실에 이렇게 카메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보면서 국민정치연구소 민주연대라는 이렇게 팻말, 그 우편함에 있는 그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과거 A씨가 쓰던 사무실이었습니다라고 실명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태양광 업체, 현재는 지금 이제 A씨가 쓰던 사무실이 현재는 그 태양광 업체가 입주를 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가 이 윤도환 수석을 통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이제 KBS 제작진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 기자가 저한테 좀 잘했더라면 그 문제 A씨가 태양광 전도사, 태양광의 아버지. 예. 그다음에 무슨 자격증도 가진 전기 기술자네요. 이분은 상당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기 기능 기사와 위험물 취급 기능사를 취급한 전기 기술자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1984년도에 청주에 또 내려와가지고 그 전기 기술자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조합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야, 그다음에 충북 7개 시군이 태양광 산업특구로 지정됐을 때도 그 사람이 개입했나? 그래서 이거 지정됐을 때 이 사람이 이 A씨라가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굉장히 이걸 크게 홍보를 했던 걸로 나옵니다. 국토해양부에 뭐 이제 이렇게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 특구는 이제 종전의 백사이성계 특구와 달리 7개 시군 한 대 묶은 최초의 광역 특구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본인의 지역구가 포함된 충북이 태양광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 기자가 유용 총국장한테 이제 그 반론권을 주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할 얘기가 없다 그러고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이제 그 질문지를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저번 주 금요일 날 보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어떤 질문을 보냈습니까? 뭐 이제 총국장이 임명된 배경에 청와대 A씨의 입김이 있었느냐, 그게 사실이냐 하고 그다음에 KBS 관계자들 중에 한 사람은 이 A씨의 보좌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지금 현재 그 모 광역자치단체 부지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유용 총국장하고 뭐 거의 친형제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이제 증언을 해가지고 그 역시 사실이느냐 물어봤고 그다음에 그 셀프 수상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 물어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지방 총국장에 승진한 케이스가 유용 기자처럼 이렇게 된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데 뭐 윗선에 입김이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뭐 이 정도의 질문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이 셀프 수상 한 가지만 봐도 이 사람의 인간성을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론계에서 한 32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조 기자는 이제 아직 그 연조가 좀 어리고 그래서 과거의 일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좌파 정권일수록 그렇게 언론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많아요. 지금 뭐 그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예전에 DJ 정부 때 그 무슨 뭐 문체부 장관이지 뭐 비서실장 하면서 중앙일보 찾아가고 당시 홍석현 여사 앞에서 뭐 유리잔 깨뜨렸다는 얘기 유명하죠. 항의하고. 유리잔을 깨뜨릴 정도면 얼마나 강하게 했었겠습니까? 저도 그때 제 경험 한번 얘기했죠. 새정치국민회의에 김옥도라는 사무총장이라는 인간이 저희 회사의 전라도 출신 인사에게 전화해서 제가 날라가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때도 또 이러는 걸 보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집요하고 뿌리가 깊으며 그 다음에 좌파들의 공통적인 습관인가? 뭐 전통?
이런 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번이 처음인데 네. 계속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KBS 노조는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오늘 이제 이사회가 열립니다. 네. KBS 이사회가 4시에 열리는데 네. 오늘이라고 하면 7월 31일입니다. 네. 31일 4시에 열리는데 이제 네. 뭐 이사회 중간 결산 네. 보고를 하는데 네. 아마 저는 다른 얘기지만은 저번 주에 이제 MBC 박문진 이사회를 다녀왔었습니다. 네. 거기 갔다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최성호 사장이 이제 비상경영 워낙 적자가 심하니까는요. KBS도 아마 MBC처럼 뭔가 양승동 사장이 네. 비상경영 체제를 확 이렇게 선언하지 않을까. 왜냐면 KBS도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적자가 심한 폭이 심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나둘씩 지금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MBC와. 저는 솔직히 같은 그 언론계 저는 아직도 몸을 닫고 있는 입장에서 KBS하고 MBC는 솔직히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거기 있는 기자 개개인 윤도한 수석도 제가 잘 압니다. 같이 저랑 사건 현장에서 뛴 적도 있고 아주 괜찮은 양반이었는데 저렇게 돌변하는 거 보면서 참 왜 여기는 풍토가 그래서 그러나.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MBC에 무슨 정규직 그 아나운서들이 그 다시 복직한 자기들 파업할 때 일부 뽑은 그 아나운서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못하겠지만 야 저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성이 확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 근데 우리 조 기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술 한잔 세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 예. 문갑식의 지자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와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그 조성호 기자처럼 또 그 정광성 기자나 박희석 기자, 최우석 기자처럼 아직 젊은 축에 속하는 우리 그 기자들이 문갑식의 지자TV를 돕기 위해서 나와주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모여서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 것에 진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호 기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취재 능력도 발군이고 기대가 되는 기대주예요. 제가 편집장 시절에 조 기자 포함해서 3명 뽑았는데 네. 신승민이 나가고 그 전에 한 명 나가고 이제 우리 조 기자만 나왔는데 우리 조 기자는 언론계에서 앞으로 이제 뿌리를 더 굳건히 하고 명성을 떨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조 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말의 도움을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월간조선 구독 및 또 뭐 윤부영의 후원을 해주시면 무더위를 이기고 더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